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더더욱 그리워할 분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박지원 실장님께 김대중 대통령이란 어떤 의미고 존재입니까? 박지원에게 김대중 대통령은 무엇이며 누구인가? 네, 박지원의 전체입니다. 전체. 네. 저의 모든 것은 김대중으로부터 나왔다. 또 앞으로도 김대중을 위해서 그 철학과 이념을 이어나가는데 전 생애를 바치겠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정말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최측근이다, 신복이다 했지만 박지원에게 이 김대중은 나의 전체다라고 하셨는데 매일이 순간순간이 떠오르시겠지만 언제 가장 그리우십니까? 저는 지금도 어떤 고초가 오면은 김대중 자서전 상하권을 갖다가 다시 읽어봅니다. 네. 지금 5번째 네. 읽고 있는데요.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을 내가 집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내가 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작년이 국정원 60년이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탄압 60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고 개혁하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국내 정보 수집하지 말고 정치 개입하지 말라는 이 개혁 의지를 달성시키자. 해가지고 서훈 전 원장과 저는 특히 제가 마지막 2년간의 법과 제도에 의거해서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했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과거 같으면은 국정원 목포 출장소에서 목포 시장실, 상공회의소, MBC 얼마나 찾아다니면서 못된 짓 다 했어요.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게 했죠. 그렇죠. 네. 간섭하고 또 얼마나 많은 민주 인사들을 잡아다가 탄압하고 고문하고 죽였어요. 사형시켰어요.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 개혁된 국정원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러한 것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과 철학을 내가 달성시켰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개혁 의지를 이룩했다. 네.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 지금 현재 그럼 김규현 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는 형편없어요.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개혁된 국정원에서 개혁을 완수했다고 하면은 전직 원장들에게 감사 표시를 해야지. 얼토당토 않는 것으로 저희들을 고발하고 검찰 조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바로 직전 국정원장이면 예의도 있어야 돼요. 나한테 최소한 전화라도 한마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로 고발합니다. 연락 한 번 못 받으셨습니까? 없어요. 지금 오늘 지금까지는? 현재까지 없어요. 법적으로도 감찰 조사를 저를 해야죠. 하지도 않고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정보위원회에서 네. 이제 민주당 정보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국정원장의 고발에 대해서 청와대 보고했냐? 라고 하니까 대통령의 승인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승인을 받았다. 대면 보고를 했다. 네. 그리고 승인을 받았다. 라고 했어요.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두 국정원장 고발 사건을 조사를 받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여지죠. 예. 네. 그래서 나는
사실 개혁된 국정원을 저는 존경하고 또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퀄리티가 아주 높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원장이 잘못 이끌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또 대목인 것 같은데 다시 김대중 맞습니다. 대통령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김대중 대통령 하면 시대를 앞서간 정신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합니다. 남북 평화, 민주주의로 상징되고 또 여러 대표적인 공적들이 있는데요. 박지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은 성과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대통령은 어떻게 됐든 세 분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그리고 김대중. 이 세 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와 산업화, 그리고 사회적 복지와 이 IT 시대를 연 그런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는데 네. 제가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의 한 면모를 가벼운 거지만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휴지 있지 않습니까? 네. 클리넥스. 네. 이걸 갖다 놓고 쓰는데 절대 한 장만, 우리 뭐 두서너 장 한꺼번에 쓰지 않아요. 코 풀 때. 그렇죠. 한 장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을 절반을 거기서 절반을 나눕니다. 네, 나눠서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예. 야,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쪼잔하게 말이지. 휴지 한 장도 반장으로 절어놔. 그러면 이분은 또 마음이 약하니까 설명을 해요. 네. 그렇게 하자고. 내가 대통령을 하고 환경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은 휴지라도 반쪽만 써가지고 펄프를, 나무를 살려주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나라와 오늘 이 지구 환경 변화로 이 더위 네.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인류를 위해서 휴지 한 장도 반장으로 하는 그런 진짜 폭넓은 그런 애국심, 그런 인류애를 가지고 계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상의 작은 순간도 이렇게 검소하게 보내신 분 같습니다. 네. 얘기를 하시면서 또 김대중 대통령 얘기할 때만큼은 표정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초롱초롱 좀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또 명연설가의 또 달변가로 유명하셨는데 세계가 기억하는 지도자죠. 김대중 대통령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어긋하리라.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양심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반대는 물론이고 반발하는 것도 저는 어긋하리라. 김대중이를 체포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불출한 이 사람을 지지해주신 광주 시민을 도발했습니다.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5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여야 간 정권 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께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드려 맞이했습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는 데는
우리 국민과 세계의 민주인사들의 성원의 힘이 크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노벨상은 영광인 동시에 무한한 책임의 시작입니다. 저는 역사상의 위대한 승자들의 가르치고 알프레드 노벨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나머지 인생을 바쳐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햇빛 정책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죠. 전쟁할 것입니까? 냉전을 계속할 것입니까?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내 덕을 봐가지고 잘 먹고 잘 사기는 못하더라도 김대중이 키웠기 때문에 우리는 보람이 있다. 이거 한마디라도 목포 사람들한테 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야 한다고 또 주장하면 하게 돼요. 지금 국민을 이기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제는 우리 국민이 정치도 좌우하고. 오랜만에 김대중 대통령의 생전 모습 보셨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립고 생각이 납니다. 그때의 말씀이 지금하고 똑같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잘못한 것을 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김대중 대통령의 저 역사적인 말씀 현장에 이 박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그 말씀의 진위를 잘 알고 그 실천하는데 현장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말이 거의 김대중 대통령께서 쓰는 말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좀 항상 가까이 계시면서 영원한 비서실장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비서실장으로서의 생활도 저희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청와대를 공개하면서 역사 속으로 좀 사라지긴 했지만 청와대에서 실제 근무하셨을 때 비서실장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요. 야단을 치는 사람은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 야단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자네는 말이야. 아, 그 정도로 야단을 맞으셨어요? 네. 애정을 듬뿍 받으셨네요. 목포 사람,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성질이 얼마나 급해요.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듣고 싶은 얘기만 말씀해서는 안 돼요. 네. 듣기 싫은 얘기도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어디를 가시려고 하면은 차 앞에 들어눕는 그런 결기를 가져야 되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언론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때 사실이면은 빨리 사과를 하고 그래도 추궁을 하면 물러가라.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는 끝까지 싸워라. 그래서 저는 국정원의 보고를 지금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것도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을 또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통령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4%, 66% 이 곤두박질 친 지지도에 대해서 내 탓이요 하고 나와서 물러가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대통령 실장이지 뒤에 숨어가지고 70일 만에 청와대 기자실에 나와서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자들도 모르면 국민들은 당연히 더 모르죠. 그렇죠. 그게 말이 돼요?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부인 호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영부인을 김건희 여사로 부르고 있죠. 역대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이러니하게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당시 이호 여사는 어떤 역할들을 좀 하셨습니까? 그 영부인 칭호를 쓰지 네. 말자라고 한 것의 최초가 이호 여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 취임했을 때 이제 인수위 대변인 청와대 공보수석을 했는데 그러한 말씀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칭호를 부를까? 사모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생전에 그냥 사모님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사님으로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부인이라는 칭호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입에 올랐기 때문에 쓰지만은 그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미국은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죠. 네. 하지만은 그 영부인 칭호를 안 쓰는 것은 김건희 여사도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호 여사가 그래도 이 민주화 운동에서도 좀 큰 존재감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네. 역대 영부인 축에요.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욕을 먹어도 이호 여사 욕하는 분은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 네. 민주주의 인권운동의 동지이고 네. 저는 대통령님께서 좀 하늘나라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생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은 이희호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네. 역대 영부인들 다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호 여사님 한 번도 없잖아요. 얼마나 절제된 모태 신앙인으로서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부인을 하셨냐고요. 소위 존경할 말하는- 만하죠. 소위 말하는 내조의 여왕이라고 그렇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호 여사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영부인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좀 하셨었나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 시민들도 잘 아시지만은 어디든지 꼭 동부인 하십니다. 야당 때도 그렇고 대통령 때도 그러셔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몇 시간을 대화를 해도 이호 여사님은 절대 그 대화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네. 아주 딱 듣고만 계세요. 말씀하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시면 이제 저랑 같이 앉으면은 이호 여사님의 야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건 아니다. 이러한 것은 참 좋았지만은 이것은 참 옳지 않다 하는 그 평가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대통령님하고도 또 한 번씩 붙죠. 아, 당신은 말이야. 부부싸움. 그래도 절대 굴하지 않고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호 여사님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여성운동의 동지이자 네.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다. 그리고 따뜻한 협력자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만든 거군요. 그렇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대중은 이희호로부터 나왔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극찬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네.